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라이브 강의실에서 처음 뵙나요? 제가? 네네. 예. 그동안 바쁘셨어요? 네, 좀 일이 있었어서. 네. 요새 좀 어떠세요? 네. 날씨도 이제 저녁 되니까 추워가지고, 네. 아침에 나갈 때도 외투를 하나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환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일 하세요? 저 지금은 퇴사했어요. 아, 그러면 새롭게 그 일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세요? 네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성분 분석하는 쪽에서, 성분 분석이요? 네. 어떤 거에 대한 성분 분석이요?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아, 거. 화학물질? 네. 어, 그럼,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쪽은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음. 원래는 전자파 쪽 네, 시험 기관에서 네,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네. 화학 쪽으로 3개월 해보고, 어,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러신 거예요? 예. 아, 화학물질 성분하는 거하고는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너무 위험해서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업무 분배가 조금 잘 안 돼 있었던 회사여가지고, 네. 좀, 업무가 좀 이렇게 업무량이, 가중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어, 야근이 너무 많아서, 아, 약은 치명적이네요. 네. 야. 그럼 지금 원래 하셨던 뭐 전자기파 뭐 이런 거 연구하셨던 쪽으로 다시 가시려고 준비하시나요?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언제 입학하셨어요? 어, 21년도에 편입했어요. 작년, 네, 작년 2학기, 1학기. 1학기 편입. 그러면 지금 작년, 그럼 이번이 마지막 학기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원래 전공은 뭐세요? 저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전기전자인데 화학물질 예, 좀 그러네요. 근데 그 산업안전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저 원래 고등학교 입시 때는 산업안전 쪽으로 네,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었는데 네. 다 좀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어떤 또 죄송하지만 어떤 계기로 산업안전을 내가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 보통 일반적인 분과 학문을 가려고 하지 이렇게 메타 학문 쪽으로 많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위험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셨어가지고 네.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자주 다치셨어서 현장에서. 아. 그럼 지금은 이제 저기 위험한 일 안 하시고요? 아니야, 아직 하세요. 음, 참 그렇네. 그 본인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네. 작년에 이제 편입하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거하고 좀 매치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산업안전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목을 들으셨을 텐데 그게 네네. 기대했던 거하고 막상 들어봤을 때하고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치가 됐는지. 어느 정도 매치는 됐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어려우셨어요? 예를 들면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게 일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 네네. 자체가 그런 건지. 용어 자체도 좀 어려운 편이었고, 네. 원래 편입하기 전에 공부하던 거랑은 또 다른 분야다 보니까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편입하셨을 때 이 마음이 내가 진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그렇진 않고, 네. 그냥 궁금했던 것들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교 때 지금 현재 전공을 하고 계셨던 그런 거 네, 공부했던 거 하고 이제 사이버대에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라이브 강의실을 하긴 하지만 이게 또 강제성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네. 주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해서 일방향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하는 게 네, 어떠세요, 그게? 처음에는 적응하기 조금 힘든 게 있었는데, 네, 그래도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서 들을 수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강제성이 또 네, 없고 맞아요. 물론 뭐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오픈북 개념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조금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음, 새롭게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였어서, 네. 음, 약간 지금 분위기가 약간 무슨 신문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그 카메라는 안 나오나 봐요. 카메라는 조금 네, 프라이버시로. 부끄러워서. 이게 사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네, 있는 것 같은 게 혹시 제가 학습 자료실 올려놓은 거 좀 보셨나요? 네. 어제도 올렸고 그저께도 올렸는데 어떤 거 보셨나요? 어제 올린 거 봤었어요.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첫 번째 네. 어 이상하다. 뭐야 이거? 현장 영상. 네, 네. 원래 첫 번째 것만 이거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막 찾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걸 좀 올리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혹시 우리 네. 하구님이 생각하셨을 때 뭐 산업재해로 한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야 이거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사고가 뭐가 있을까요? 어, 야 이거 진짜 신문하는 것 같네. 이거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느낌이 아니네. 아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냐면 네. 요즘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그 언론이나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딱 뭐랄까 그 패턴이나 이런 게 정형화됐었잖아요. 뉴스나 신문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정보가 딱 다른 데서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 그런 걸 토대로 뭔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직접 뭐 사고 조사하는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좀 다뤄본 경험이 또 같이 합산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 딱 뉴스가 나오거나 그 관련된 정보를 딱 보면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럴까? 정말 이 원인이 맞을까? 아 내가 그동안 봤었던 어떤 사고의 패턴에 비하면 이거는 그런 원인이 아닐 것 같은데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음모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네. 결과적으로 저게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두 번째 사례가 전형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건물이 무너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럼 누가 어떤 책임을 졌을까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런 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잠깐만요. 신재영 화군님 안녕하세요. 김영우 화군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되시면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 안전보건 쪽에서도 좀 범위가 가장 넓고 좀 깊은 분야는 사실 화학 분야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네. 그래서 본인 전공을 좀 잘 살리셔가지고 안전보건 쪽 이쪽하고 잘 좀 블렌딩 하셔서 잘 하셔가지고 뭔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외국에 좀 나가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니요. 예. 유학이랑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없으시고. 네. 네. 올해 죄송하지만 제가 1993, 1928이 뭔가요 이게? 학번입니다. 학번이요? 네. 93학번이에요? 아니요. 1993, 1928 어떤 게 몇 학번이라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부여가 돼 있더라고요. 이 8자리 번호로만 보면 몇 학번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몇 학번이세요? 18학번이요. 원래대로 하면. 18학번? 네. 18학번이면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니면 저 학부 중에 있을 때 취업한 거예요? 어, 전문대 다니다가 중간에 취업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대학원이나 이쪽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고? 아니요. 네, 오늘 다 틀리네요. 뭐 얘기해도. 근데 좀 그런 것도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경제 활동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성비가 좋은 직업군 이런 것도 좀 가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내가 뭐 경험 안 해봤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란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내가 드린 노력 대비 뭔가 나한테 환원되는 결과값을 좀 더 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되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 이쪽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은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쪽일 거니까 그럼 그거 대비해서 어떤 직업이 전망이 있을까? 전망 있는 직업이 뭘까?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직업은 도태될까? 뭐 이런 거. 음, 단순하게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정량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뭔가 경제적 가치를 내는 이런 직업들은 도태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계들이 그런 걸 훨씬 잘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네. The Age of AI라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 치시면 이제 그 8편짜리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그게 음, 2018년도에 만들어졌나? 그럴 거예요. 나온 지 꽤 됐는데, 네. 아이언맨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제작에 참여했다 그랬나? 제작을 했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렇고, 실제 나레이션이나 진행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다큐멘터리인데 한 편당 한 40분 정도 하나?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게 그냥 여태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책이나 아니면 뭐 칼럼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게 산업에 어떤 식으로 적확하게 적용되는지는 그닥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 해당 네. 다큐멘터리 보면은 2018년이니까 사실은 지금은 훨씬 더 발전했겠는데 야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산업에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기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다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쉬고 계시니까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요? 네. 혹시 그 체르노빌은 보셨어요? HBO? 학교 다닐 때 네.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아, HBO 체르노빌을요? 학교에서? 네. 그 5부작을 다? 아니요, 오부작 다는 아니고, 네. 편집해서 보여주셨던 것. 아, 수업 시간에요? 무슨 수업 네. 시간에요? 열심히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곧, 그치. 화학 잠시만요. 관련된 거는 어쨌든, 예, 체르노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학교에서 네. 보여줬다 그러니까 좀 새롭네요. 네, 학교에서 보여주셨어요. 따로 직접 찾아보진 않았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나 봐요. 그때 그걸 학교에서 이제 보여줬을 때 딱 보면서. 노는데 열중했었어서. 거의 보여줬을 때 수업 시간이었을 텐데, 노는데 열중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습니까? 2018년도, 새내기 때. 2018년도에요. 2018년도에 입학했다고 네. 아까. 네. 예. 그때는 어떤 게 유행이었습니까? 그때요? 네? 그때는 네. 다들 술 마시기 바빴던 것 같은데. 그럼 얼마 전까지 이제 경제 활동 하셨으니까 네. 2018년도에 막 이제 캠퍼스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떤 뭐랄까 시간을 막 보냈을 때 하고 네.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뭐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일본의 주류 판매가 20, 40대? 20, 30대라고 그랬나? 하여튼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년 대비. 아니, 아, 전년, 아니, 정확한지 않습니다. 전년인지, 뭐, 최근 5년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었대요. 젊은 세대에서 음, 특히나. 무알코올 음료를 많이 판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는 급기야,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그냥, 빠라 그럴까? 술 마시는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주류를 안 파는 데가 많이 등장하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처럼 판매를 하고 네. 인테리어랑 뭐 운영하는 거랑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녔던 술 파는 데랑 똑같은데 네. 그 안에 술은 없는 거죠. 알코올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그런 걸로 많이 변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요새 젊은 세대들의 그런 그들 문화에서는 주류를 네. 거의 안 마시는 분위기라고. 근데 제가 일면 보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무알코올 맥주나 이런 게 전년 대비 뭐 네. 2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보면 물론 우리는 그런 주점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 윤소령 학우님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이제 그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주류를 많이 마셨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요새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 아직도 다들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식할 때도 생각보다.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서 회식할 때는 이제 술을 네. 좀 다들 안 마시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젊은 네, 세대들이 아니고요. 젊은 세대들은 회식 자체를 잘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네. 강하다. 네.
그게 저번에 또 다른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어쨌든 퇴근하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은데, 네. 음,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식이라는 것도 회사의 하나의 조직으로서 어쨌든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좋은 뭐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강제성만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음. 싶어요. 요새 강제성은 없죠. 뭐 안 온다고 뭐라 그러거나. 많이 없지 않을까요? 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류가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어쨌든 술을 먹으면 네. 어쨌든 우리 뇌파에서도 베타파보다는 이제 알파파가 많이 나오고 네. 신피지보다는 이제 구피질의 장악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좀 평상시에 꺼내기 어려웠던 것도 분위기상 이제 좀 네. 그 꺼내기 편해지는 분위기로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서로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럴 때 대화를 했을 때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도 이제 그 순간만큼은 이제 잘 서로한테 용인되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 같고 어. 사실 술 그래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너무 긴장되어 있는 이런 거가 싫고 좀 편해지고 싶고 이래서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본인은 왜 마시세요, 술? 저는 맛있어서 마셨어요. 안주가 맛있어서. 아니, 술이 맛있어. 술, 술이 무슨 맛인가요? 저는 술 안 마신 지가 꽤 돼가지고, 근데 뭐 쓴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각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게, 소주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 그냥 네. 아무거나 따라주고 먹으라 해도 저는 구분을 못 해요. 아, 그건 콜라나 사이다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맛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각각의 특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지금 주류 자체가 그렇게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주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색을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맛으로.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 드라마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 여자친구 3명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아. 술 굉장히 좋아하는. 술꾼 여자 보시,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죠? 네, 뭔지 그 알아요. 걸그룹 출신 2명 나오고, 네. 예. 근데 그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저런 재미도 있겠지. 술 먹으면 좀 약간 그쵸. 경계심도 더 풀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 나랑 정말 짝짝꿍이 잘 맞는 친구랑 저러면 재미는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맞아요. 친구들 많으세요? 네. 그 드라마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못했겠죠. 좀 오버한 것도 있고 뭐 그랬을 거라.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필터링하고 제가 딱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맛을 잘 모르니까 네. 저걸 왜 저렇게 맛있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난 오히려 안주를 많이 먹을 것 같고 만약에 뭔가 어떤 때 친목 도모로 친구들끼리 주점을 간다고 그래도 안주 잘하는 데 골라서 갈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뭐 제가 그걸 다 챙겨서 보지 못했고 네. 뭔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쇼츠로 올라온 거나 아니면은 뭐 간간히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 몇 개, 그러니까 전체 다 본 것도 아니고 봤는데 네.
미지근한 소주가 맛있다. 근데 생각만 해도 어우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생각만 해도. 저도 예전에 저기 학부 다닐 때 네. 저는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뭐라 그러지?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안전문화 얘기하듯이 그때는 네. 학교의 캠퍼스 문화 자체가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술은 어느 정도 일단 무조건 마셔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게 어떤 대학 생활의 어떤 캠퍼스의 낭만 같은 뭐 이런. 그래서 술을 엄청 먹었어요, 진짜. 제정신으로 집에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막, 그 학교에서도 많이 자고, 전 또 남자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뭐 일단 밤 11시 뭐 이때 넘어가 버리면 저는 심지어 학교에서 집에 걸어가도 될 거리였는데 네. 학교에서 잠을 많이 잤어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 중에는 지방에서 통학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통 11시나 뭐 이쪽 넘어가면 그 친구들 집에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의리 없이 집에 간다고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난 걸어서도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잠도 많이 자고 뭐 하여튼 약간 엉망진창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게 술을 먹고 막 그래도 미지근한 소주를 먹은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저는 네. 미지근해도 마시긴 하는데 어우, 하는 게 좀 더 아직은 좋은 것 같아. 그 알코올 향이 네. 미지근할 때 더 잘 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 중에 가끔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점에 갔는데 네. 소위 말하는 씨앗이 잘 된 거 줬는데 그 일부러 이렇게 놔뒀다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있다가 먹진 않잖아요. 그 한 번에 왕창 시켜서 미지근해질 때 마시는 것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나 같으면 그냥 바꿔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차가운 거로 그냥 먹는다고요. 그럼 어떤 주류를 좀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소맥 야, 최악이네. 소맥은 썩어버리면 이거 오래 못 먹지 않나요? 아니에요. 술을 잘하시는구나. 그러면 어 혼자 있을 때 약속이 네. 없어요. 네. 혼자 있을 때 한 잔 먹고 싶다 이럴 때 있어요? 네. 혼술도 하나요? 네. 혼술 정도 하면 거의 알코올 정도 들어간다고. 아니에요. 집에서 네. 소주 사놓고. 아니요, 전 혼술할 때는 맥주만 마셔요. 어. 그럼 편의점 가서 이제 4개 만 원 뭐 이런 거. 아니, 집에 웬만하면 있어서.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하면 좀 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기에는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한 캔이나 2캔 정도 먹고 말고. 네네. 뭐 그 정도면 좋죠, 뭐 딱. 그쵸. 그럼 맥주 이렇게 맛 자체도 좀 구별을 하시고. 좀, 맛들이 다 틀리긴 해서, 그 본인 취향에 맞는 건 뭐예요? 저는 요새는 칭따오를 즐겨 마십니다. 칭따오.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칭따오. 그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칭따오. 그 소주는 뭘로? 진로 아니면 타밋을 마셔요. 아니 소주가 그 2개밖에 없지 않아요? 처음처럼, 진로 아니면 참이슬이면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참이슬이 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참진 이슬로 아닌가? 나 모르겠네. 다른 거예요? 네. 아니 나 술을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안주는 뭐 좋아하세요? 야 씨 라이브 강의실에서 술만 드립다 얘기하네. 안주는 다 신경 안 쓰는 편이어서. 진정한 주당으로 제가 윤서령하고 이 실례가 안 되면 그러면 네. 혹시 일주일에 네. 몇 번 정도? 저 자주는 안 마십니다, 요새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마셔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한 달에 한 8번 정도. 4번에서 8번. 네. 그럼 요새 드실 때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병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취할 때까지 마시는지 아니면 뭐. 아니, 저 취할 때까지는 절대 안 마셔요. 야, 그럼 절제력이 되게 좋네요. 한번 분위기 타면 이게 멈출 수 없는 애들 많이 봐가지고 제가 제 주변에 아, 한 번, 소위 20살 말하면 때, 네, 소위 말하면 달리면 뭐 거의 뭐 끝까지 가야지 뭐 중간에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20살 때 객기 한 번 부렸다가, 예. 좀 자빠지고선, 굉장히 절제를 합니다. 그렇죠. 다 한 번씩 가슴 아픈 역사가 다 있죠. 그런. 더더군다나 여성분이니까 또 더더욱 더. 네. 자, 그런데 좀 무서운 생각은 안 들어요? 이렇게 드실 때? 네.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안전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마시면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질 때도 확 넘어지고 이게 더 많이 다치잖아요. 맞아요. 뭐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약간 높아심에 여쭤보는 게 여성분이다 보니까 이런 범죄나 이런 거에 많이 좀 노출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래서-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까 또. 좀, 일찍 마시고 일찍 헤어지고, 그쵸. 그래야죠. 또 거의 가족들이랑 많이 마셔서, 아유, 최고죠. 네. 친구들보다도 가족들이랑 마시는 편이어서, 아, 그러면 그 카운터파트가 누구예요? 가족에서? 아버지요. 아, 최고네요. 그럼 보통 아버지가 갈 때는 이제 순수 소주로 가시겠네? 아, 네. 말진 않죠? 가끔 말기도 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가까우시겠어요? 네. 혹시 오빠나 동생 있어요? 남동생이나? 네,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은 술 잘 못하죠?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보통 아빠도 남자라서 좀 남동생하고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나? 네, 아버지랑 저랑 취미가 좀 겹쳐서, 어떤 취미가 겹치죠? 낚시. 아, 낚시. 그러니까 아버지랑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낚시는 잘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제 주변에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예, 거기 완전히 몰입하고 빠져가지고 그러시던데. 매력이 뭐예요, 그게? 잡히면 기분 좋은. 그럼 정말. 기다릴 때 그럼 아버지랑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마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좀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낚시라는 게 물고기를 언제 낚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얘가, 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애를 두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네. 뭐 10시간 뒤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잡을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건데 그 중간에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랑 그냥 토크? 아, 아버지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돼요? 네. 보통 아버지랑 보통 대화할 때 주제가 뭡니까?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아까 그러니까 산업안전공학과에 편입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위험한 직업상 위험한 일을 많이 네. 하셔가지고 관심이 많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버지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버지 일에 있어서 그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아니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런 걸로는. 대부분 그런 거는 어머니 통해서 듣고, 저 실례가 안 되면 아버지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 기계 다루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약간 기계다. 자동화 안 된 장비들 다뤄가지고, 네. 부품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만든다고요? 약간 비행기에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제조하는, 아, 부품.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네. 그럼 위험한 작업이란 건 어떻게 알아요? 작업이 뭔지 다, 모르는데. 다쳐 오시는 경우가 아, 많으시거든요. 주로 어떤 재해 유형을. 전에 한번 그 가슴 쪽에 찍혀가지고 네. 괜찮으셨어요? 좀만 더 깊게 박혔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라고 하신 적도 있고, 손목 쪽에 또 한번 찍혀가지고 그때도 혈관 조금만 더 비껴서 갔어도 큰일 났을 거라고 어, 했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근데 아버지가 다 티를 안 내셔서 다 치료가 끝난 뒤에나 부모님한테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조금만 잘못됐으면은 이제 어쨌든 큰 재해로 번질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뭐 입원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수술을 받거나? 이번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뭐뭐 들으셨어요? 수업은? 어, 아, 좀, 그래도, 어, 이거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이거 듣고 좀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과목이 뭐 있나요? 관심 생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과목을 딱 했는데,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관심이 생겨서, 그쪽 관련해서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든가, 아니면 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본인의 만족도나 뭐 이런 게 좀 올라갔던 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반대되는 경우. 예상했는데,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르다 뭐 이런 거라든가. 어, 없으면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들었을 프로그래밍요? 때, 네, 아, 전공 수업이 아니고? 네, 따로 들었었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였는데요? 뭐 파이썬 이런 거였어요? 아니요? 뭐지? 그럼 무슨 과 수업 들으셨어요? 네, 아, 데이터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예. 그러니까 어떤 거? 파이썬 말고.
진짜 어렵긴 어려웠나 보네요. 뭔지 네. 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불과 작년에 수강했는데. 망했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래밍을 수강 신청했을 때의 마음은, 아 이제 데이터는 앞으로 내가 좀 이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건 좀 내가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강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기본기가 좀 없어서 좀 그런 건가요? 처음 대하다 보니까 이제 당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전작과 다녔을 때, 맞아. 어. 어느 정도 시어나랑 예. 자바랑 파이썬 다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안 하다 하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오류나고, 약간 멘탈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수업 듣는 데는 진심이었네요. 멘탈까지 나갈 정도면. 네. 뭐 별 관심 없으면 멘탈이나 뭐 이런 거 안 나가잖아요? 잘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본인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야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막상 해보니까, 장난이 Recording in 아니었다. progress. 아니면 그럼 반대로 이거 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과목은 혹시 있었어요? 아니, 없으면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억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 없었나 봐. 생각했을 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고 일방향 수업이다 보니까 네. 커리큘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딱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차시에 75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대부분 75분이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라면 네. 뭐 3시간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하고 딱 비교했을 때 온라인 강의가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똑같은 한 학기에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네. 이게 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켜놓고 딴 거 해도 되고,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되질 않으니까. 아니면 네. 두 배속 해놓고 그냥 대충 본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그건 좀 이 온라인 교육의 맹점 같아요, 그건. 안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개인의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좀 네. 안전문화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네. 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게 또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또 과목도 아니다 보니까. 강의명이 주는 친근함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딱 첫 광 듣는 순간. 안전문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첫 광 듣는 순간 큰일 났네. 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막 체르노빌 나오고 막 맞아요. 세월호 막 이런 거 나오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지 않았나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론 중에서 기본기가 다 돼야지 좀 이해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사실. 안전문화라고 그,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안전심리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듣고 들으면 말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렵고. 맞아요. 지금 약간 멘붕에 빠진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산업안전공학과 입학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뭐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 계속 올라오는데 네. 그 관련해서 좀 찾아보게 되나요? 어, 안 찾아보면 안 가끔, 찾아보다 그, TV 프로그램에서 네. 그런
세월호라든가 그 대구 지하철 참석 음. 이런 것들 뜨면 네. 다 보긴 열심히 봐요. 그러면 그런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나 이런 거 요새 보면 알쓸 범죄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네네네.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한 맞아요. 십몇 분만 딱 봐도 진짜 꼭, 꼭. 전체적인 이게 굉장히 잘 구성이 잘 돼 있고 네, 심지어 재밌잖아요. 편집도 잘하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어쨌든 본인이 위험 감수성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대구저 참사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네, 평상시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더 뭔가 더 살피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볼 때뿐인 건지.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원인으로 막 지목됐던 것들 관련해서. 요새 이제 새롭게 취업하시려고 준비 중이니까 네, 요새 물론 제일 관심사가 이제 취업하는 거니 거겠죠, 당연히. 네. 그거 말고 다른 관심사가 또 뭐가 있어요? 어,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통 9월 이제 10월 돼가는 이 시점에 네, 보통 통상적으로 1월 초에 계획했던 거 좀 점검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를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는지, 아니, 뭐 올해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뤘는지 이런 거를 하잖아요. 네. 잘,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나요? 아니요. 예.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말해주신다면? 어, 우선 네? 이전 직장을 네. 좀 더 오래 다닐 계획이었어요. 근데 퇴사를 했네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 연초에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뭐 다이어트, 맞아요. 뭐 올해는 영어를 정복하겠다, 뭐 이런 거. 외국어 하나쯤은 좀 일상에서 내 제2의 모국어쯤으로 올해는 좀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한국사, 한국사, 네. 한국사는 되게 독특한 접근이네요. 어, 한국사 네.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동생이 공부하는 걸 봤는데 네. 너무 못하길래,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아니요, 대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다 틀리더라고요. 대학생인데 한국사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속이 터져가지고 차라리 내가 좀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아, 그건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둘 다 잘 안 되나 봐요. 둘 다 한국사에 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앞에 외우고 나면 뒤에 거 좀 외우다 보면 앞에 거 까먹고. 그 본인은 지금 원래 학부 때 전공했던 그 교과, 그러니까 분과 학문이 잘 맞아요, 본인한테? 전기 쪽이요? 네. 괜찮았어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아, 지금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그때 공부했던 거 이어서 계속 뭔가를 하나요? 공부를? 네, 이번 학기에도 그래서 전기 응용이랑 이런 것도 수강 신청했었어요. 수강 신청한 거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하고 듣고 있는. 있어요. 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예습은 예, 못하고 복습도 하고. 예습은 못하고. 네. 복습을 하고. 네, 네.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시구나. 보통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취침 시간? 아니, 한 6시간? 생각보다 의외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취중 기간인데도 좀 짧네요. 6시간이면. 네. 아니, 뭐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업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생활이 타이트한 거예요? 아니, 운동도 하고, 어, 알바도 하고, 요번 학기 몇 과목 들으세요? 이번 학기에 5과목 됐습니다. 5과목. 그럼 뭐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여태 7과목씩 들었어가지고. 지난 2학기 동안? 네. 7과목.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요번이 마지막 학기라 그랬죠? 네. 그럼 졸업하고 어떤 목적을 대학원 진학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걸 통해서 내가 취업하는데 연계시킨다든가 뭐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네, 그냥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우선 넣었었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세종사이버대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경로로? 사촌 언니가 네. 원래부터 좀 음. 사이버대나 네. 방통대 네. 이런 거 알아보고 있었어가지고 네. 언니 하는 김에 같이 찾아보다가 네. 둘 다 세종사이버대로 네. 지원했었어요. 같이 고려했던 데가 방통대만 있어요? 근데 방통대랑 세종사이버대 둘 중에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방통대는 안전공학과가 없는데. 네. 그래서 안 갔어요. 네. 막상 다녀보니까 어때요? 제가 여쭤보는 건, 주변 친구한테 좀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천한다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스템이 괜찮다든가 아니면 뭐 다니면서 학습했던 내용 자체가 인상적이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주변 친구나 지인들한테 추천할 것 같잖아요. 네. 네. 전 추천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요? 나름 재밌게 다 들었어요, 강의. 다른 뭐 시스템이 인상적이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강의 인상. 교수님들 강의 다 재밌게 들었는데. 네. 제가 뭐 다른 거 들은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처음이에요. 어떻게 처음이죠? 내가 여기서 5과목이라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마지막 학기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 거의 뭐 안전관리에 뭐 마지막 끝판왕에 이제 안전문화 이제 학습하시느라 좀 고생 많으실 텐데 네. 어쨌든 공부하시다가 네. 애매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Q&A 네.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우리 하구님 눈높이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라이브 네. 강의실에 할 주제를 제가 올려놓으니까요. 네. 가급적 뭐 웬만하면 이렇게 라이브 강의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The Age of AI. 네. 유튜브 좀 잘 찾아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함 되십시오.